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빈곤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빈곤이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의미와 확대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먼저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활동의 총체,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비물질적인 부분, 뭐 교육, 건강, 문화여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이런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제 초기 자본주의 시대 국가와 그리고 현대 복지 국가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꽤 커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정부의 자유 방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 있어서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이제 논리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대신에 책임 또한 개인이 져야겠죠. 네 능력과 노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네 책임이다. 그렇다면 결국 빈곤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으로 보겠어요? 바로 개인의 책임으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이상 많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초기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빈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뭐 개인들, 또 다른 개인들, 돈 많은 개인들이나 종교단체의 자선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빈곤을 구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거는 이제 빈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행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복지 성격을 시혜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다, 돈을 준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후 처방적 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이 있은 후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이제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제 부의 대물림 같은 사회적 요인 또한 이제 빈부격차, 빈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커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겠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좀 보장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자선활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을 구제해주겠다라는 게 현대 복지국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복지의 성격도 은혜를 베풀어준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의미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하나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현재 복지국가의 예사의 복지 성격이에요.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시대 복지 정책이 사후 처방적이었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빈곤해지고 해주는 것보다 미리미리 방지하는 걸 강조해요. 이걸 우리가 사전 예방적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왔고, 그리고 복지에서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보험은 여러분도 다 알듯이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놓는 거죠.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혜자에게 미리미리 보험료를 거둬둔 후에 지급 사유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 근데 그걸 민간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이 사회보험에는 우리 4대 보험 들어봤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산재라고 하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듯이 수혜자에게 미리 보험료를 붙는다고 하니까 부담을 누가 하느냐? 돈의 부담을 바로 수혜자가 한다고 해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미래 일이 터질 걸 대비하고 미리미리 돈을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이에요, 사후 처방적이에요.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의 복지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
사회보험 실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넣어. 그런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죠. 함께 끌고 가야겠죠. 이 복지제도 제도라는 거는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돈이 많든 적든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라는 게 복지 정책이에요.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많이 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서 다 같이 위험에 대비해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많이 낸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내는 돈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의료보험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의료보험료가 올라가.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의료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지만 혜택은 동일하다. 근데 이렇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싫을 수도 있겠지. 야, 난 돈 많고 그냥 따로 할래.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보험이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국가가 강제로 시행을 해요. 이거는 다 전체 국민이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하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돈을 내고 이제 지급사고가 발생한 상황, 즉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자는 원리에 기반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상호부조라고 해요. 미리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위험에 처한 구성원을 도와주자. 이런 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조인데 부조는 도와준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도와준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한정 도와주냐? 그건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근데 저소득층은 이미 빈곤한 사람이죠. 복지가 이미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 되기 전에 미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되고 난 후에 도와주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무슨 돈으로 도와주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겠죠. 즉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능력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소득 재분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 바탕으로 돈을 주니까 소득 재분 효과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 소득 재분 효과가 있어.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이 낸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르게 낸다고 했어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낸다고 했었죠. 근데 혜택은 동일하게 받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받다 보니까 소득 재분 효과가 사회보험에도 존재해요. 하지만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통해서 아예 이런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금전적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근데 아까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국가에서만 하는 거지만 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함께 한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예로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 지원, 간병 방문 지원 또는 저소득층 대상 인력 강제 이런 것들 좀 더 높은 삶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복지 제도를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무분별한 무상복지 정책의 남발과 이에 대한 기대는 복지 무임승차와 도덕적 해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자산가들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족으로 불린다.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해 세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88만 가구 중 9천 가구가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급여 한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복지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도 자꾸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도, 즉 가난한데도 자꾸 혜택을 주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그럼 근로의학 저하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복지병이라고 해요. 그럼 병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쳐야겠어요? 놔둬야겠어요?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병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복지 제도들이 등장해요. 이런 걸 우리가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생산적 복지는 무조건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지원해주겠다, 일을 하면은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근로장려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거예요. 세금 제도가. 총 급여액은 내가 버는 돈, 여기는 나라에서 주는 돈. 그러니까 내가 0원을 벌면은 나라에서 지원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을 해서 점점점 돈을 벌면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인 자녀 가구를 둔 사람을 보면은, 가정을 보면은, 이 한 700만원 봅시다. 700만원. 700만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거야. 즉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7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일정하게, 140만원은 일정하게 혜택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1200만원 이상으로 돈을 벌면은 1700만원까지 점점점 혜택이 줄어들다가 1700만원 이상이면은 이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세금제도, 그걸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고 하고,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동영상 멈추고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여기서 A에서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데, A는 긍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데요.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B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데 긍정적 지원을 한대요. 그럼 B가 공공부조, C가 사회보험이 되겠죠. 1번에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 공공부조죠.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부자보다는 사회보험이죠. 돈을 내고 유명치 않은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거니까. 틀렸죠. 공공부조는 A씨보다 수혜 대상의 범위가 작고, 사회보험은 전국민이고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공부조의 대상은 누구예요?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작죠. 그리고 소득재분 효과가 아까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크다고 했지.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는 사회보험, 사후 처방적인 거는 공공부조죠. 복지 서비스는 뭐 가난한 사람 안 가난한 사람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전 예방, 사후 처방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쓰지 않아요. 5번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돈 낸 사람이 혜택 받는다, 이런 거.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 돈을 내지 않고 혜택 지원을 받으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겠죠. 이 문제는 A는 보험이겠어요? 공공부조겠어요?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했으니까 A는 사회보험일 거고, B는 일정 수준 이하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준다고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겠죠. 여기서 둘 다 예가 되는 질문, 사회보험 외에 공공부조 아니오에 해당되는 질문을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소득 재분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재분 효과는 공공부조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는 맞는 거죠.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
이죠. 공공부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아닌 거죠. 아니요. 이해가 돼야겠죠. 대상자 강제가를 원칙하는 거 사회보험 맞죠? 사회보험 예 맞고 공공부조 아니요 맞죠? 나도 맞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집 둘 다 맞죠.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상자가 수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가? 수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없죠. 사회보험도 수의 정도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래. 수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가? 소득이 고려되는 거는 공공부조죠. 그러니까 아니요, 예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답이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근로장려 세제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제 기입. 을국은 근로소득이 6,000달러인 경우보다 13,000달러인 경우가 장려금 지급액이 많다. 즉, 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많은가? 이게 많은가? 그걸 알아보라는 거지. 이렇게 얼핏 보면은 13,000달러일 때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실제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프에. 이쪽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8,000분의 1,800이 되겠지. 그러니까 100대 주면은 80분의 18이 될 거고,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기는 11,000부터 2만까지니까 9,000. 높이 똑같이 18,000 되겠죠. 또 110 대주면은 90분의 18이 되겠지. 80분의 18이 커요? 90분의 18이 커요? 분모가 작은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그러니까 80분의 18이 더 크단 말은 기울기가 그만큼 더 가파르단 말이지.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같은 거리 이동했을 때 Y축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6,000과 13,000 모두 8,000에서 6,000, 2,000만큼 이동하고 11,000에서 13,000까지 2,000만 이동했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Y축의 변화량이 더 크겠죠. 더 많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6,000달러의 경우보다 13,000달러의 경우가 더 많겠죠. 얘가 더 적고 얘는 조금 더 많겠죠. 기억 맞는 거죠. 이번에 근로소득이 7,000달러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기울기를 활용해서 또 구해봐야겠지, 이렇게. 이거는 그 직설이 0에서 그래프가 0에서 시작하니까 y는 80분의 18x가 되겠죠, 이렇게. y 수절편은 0이고 y는 18분의 x인데 여기가 x값이 지금 7,000이죠. 갑국은 7,000은 1,500으로 계속 동일하죠, 여기서 이 값은. 그러니까 요 값이 1,500이랑 동일한가? 그냥 봐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 힘들까? 선생님이 먼저 계산해 봤는데 8,000분의 1,800 곱하기 7,000 하면은 1,575가 나와요. 그러니까 1,500보다 조금 더 커. 요쯤 되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 얼핏 계산해봐도 같지 않고 정확히 계산해봐도 같지 않다. 이것에 각국과 을국 모두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일을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래 각국과 을국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소득재분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공구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거지.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재분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답이 4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